이전까지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자녀의 입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큰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이 핵심 이슈로 등장했으며 특히 젊은 층의 분노를 촉발시키되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렇듯 자녀 입시 문제가 매우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 입시가 단순히 교육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의 지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대학 입시가 한국 사회에 연결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 승자 독식의 성격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10에서 20%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불안전성과 궁핍화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는 특히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 불평등이 점차 세습화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쟁 격화될수록 경쟁 사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상류 계층의 자녀들이 승자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상류층들은 경제자본은 물론 풍부한 사회자본 즉 높은 사회적 지위, 풍부한 인맥, 다양한 정보력 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문화자본인 높은 학력, 풍부한 지식과 예술 문화적 소양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의 세습화에서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의 세습 못지않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세습, 또한 그런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실력과 간파는 한국 사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좋은 학벌은 상류층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입장권입니다. 이에 따라 입시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근대 국가에서 학력은 사회적 지위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합니다. 신분제가 해체되고 능력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학력은 능력의 가장 보편적인 척도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학력에 대한 욕망은 거의 모든 근대 사회에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학력은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대체 불가의 사회적 자원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둘째, 극단적인 학교 서열에 의해 동일한 학력 내에서도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셋째, 학력과 학벌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 매우 커서 그 위력이 막강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학력과 학벌에 대한 경쟁이 가장 극단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과 생존 경쟁이 격화될수록 교육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강화됩니다. 조국 사태는 두 번째, 세 번째 징후 즉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세습이 상류층 사회에서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유라 사태가 일부 수구적인 특권층의 일탈적 행태인 것처럼 보였다면 조국 사태는 교육을 통한 계급 세습을 위한 상류층들의 총력전이 일반화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상류층들의 총력전은 불법, 탈법, 편법, 적법 등 여러 양상들로 나타납니다. 조국 장관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지는 모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사태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국의 상류층들은 그들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총동원합니다. 교육을 통한 계급제 생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 계급제 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보다는 세대를 매개로 한 계급 간 대립을 보여줍니다. 58, 6세대 중에 주류화에 성공한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의 세습은 물려주려 합니다. 교육 경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력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세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50대 대 20대의 대립이 아닙니다. 50대 내에서 상층과 중하층이 분리되듯이 20대 내에서도 상층과 하층이 분리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 문제의 핵심을 불평등 프레임으로 보는 것과 불공정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따라 해법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번 사태를 오로지 불공정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듯합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 전개되었던 반조국 집회는 자신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명문대에 입학하였는데 조국의 자녀는 불공정을 통해 대학에 입하였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표출로 보입니다.
그들 대다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경기장 내의 공정한 룰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최근의 조사들을 보면 20대의 젊은 세대들이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보다는 경쟁 과정에서의 불공정의 문제에 훨씬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승자독식 피비리 있는 아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구조적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한 경쟁의 정글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그들은 학교 교육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필연성으로 경험합니다. 불안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접하면서 그들은 교육에서 경쟁에 더욱 강박적으로 매달립니다.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면서 혐오의 대상을 넓혀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경쟁에서 공정성만이 유일한 정의가 됩니다.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품게 됩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20대 남성들의 여성 혐오 수준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집단으로 여성을 생존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특혜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입 경쟁이 예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가정의 지원이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교육이 계층 이동보다는 계급 재생산의 역할을 더욱 크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더욱 뼈 아픈 사실은 교육 경쟁이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 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경쟁 그 자체에 매몰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경쟁을 강요하는 경기장 밖의 세상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경기장 안의 룰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모하고 비인간적이며 불평등한 경쟁을 강요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꿈조차 꾸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체계화시키는 학교 교육의 산물입니다. 조국 사태는 본의 아니게 교육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국 사태로 일반된 민심을 다잡기 위하여 교육 공정성 특위를 꾸려 대입제도 개혁 방안과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특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적 불평등의 문제보다는 불공정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임시방편으로 가라앉히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전교조는 불공정의 프레임을 넘어 불평등의 문제로 논의의 장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더 이상 소모적인 경쟁이 교육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에서 나날이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사회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조차 불공정한 것으로 거부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경쟁이 지배하는 학교 교육 때문일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쟁에 노출된 사람에게 불평등 담론보다 불공정 담론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